스팀펑크 스타일의 화학 실험을 하는 테디베어 그려줘. 그러면은 그런 그림이 나온다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스페이스원입니다. 오늘은 사운드를 공부하시고 이제 음악을 공부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조금 도움이 되는 이야기들을 들려드릴까 합니다. 제가 최근에 카피하는 것이 자기 자신의 어떤 실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느냐라는 이제 그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자, 근데 이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모든 예술 분야는 사실 처음에 시작을 할 때 가장 많이 하는 것이 기본 기초 지식을 쌓는 것들이고, 뭐 예를 들면 뭐 미술도 그럴 것이고, 아니면은 춤 또는 뭐 스포츠, 뭐 여러 가지 분야가 있을 수 있겠지만, 뭐 그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뭐 수학도 마찬가지고, 처음에는 공부할 때 그 기초 지식들에 대해서 공부를 해요. 기본적으로 어떤 것들을 내가 공부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내가 하려고 하는 공부나 아니면 뭐 춤이나 뭐 미술 이런 것들이 어떤 역사가 있었고 어떤 것이 있는지 공부를 당연히 하게 되겠죠. 이건 당연한 얘기지만 그 기초 지식을 쌓고 나서 보통 대부분 모방이라는 걸 합니다. 모방. 저도 이제 예전에는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이럴 때 잠깐 이제 비보이 활동을 했었는데, 다른 사람의 춤을 보고 따라하는 걸 엄청 많이 해요. 그것을 내 걸로 만들려고 노력하고, 그 따라 하려고 했던 무브가 나에게 좀 익숙해지면은 이제 그게 자연스럽게 내 걸로 소화가 되면서 또 나만의 새로운 스타일이 나오고, 또 춤뿐만 아니라 미술도 마찬가지예요. 미술 하시는 분들 다 처음에 뭐 하죠? 정묘를 많이 하실 거예요. 그 기존에 있는 물건들이나 사물들 보고 똑같이 그려보는 거. 그리고 이제 또 피카소 같은 엄청난 그런 화가분들도 처음부터 그렇게 이제 파괴가 일어난 추상화들을 하지는 않았었죠. 처음에는 그분도 굉장히 어떤 디테일한 소묘 이런 쪽에 어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런 스타일의 그림을 많이 엄청나게 많이 그렸었어요. 그리고 나서야 이제 나중에 자기 자신의 어떤 파괴가 있었던 거고, 추상화로 나갈 수 있는 그런 게 있었던 거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뭐 체육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뭐 예를 들어 뭐 내가 어떤 슈팅을 좀 잘하고 싶다, 그렇다 하면은 잘하는 사람의 어떤 슈팅을 굉장히 많이 보고, 뭐 골프도 마찬가지죠. 잘하는 사람들의 어떤 모습을 굉장히 흉내를 많이 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나에게 체득이 되면서 또 그 안에서 새로운 나만의 어떤 스타일이 창조가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기초와 기본을 알고 모방을 하게 되면 나만의 어떤 스타일이 생기게 되는 건데, 기초나 이런 것들을 모르고 그냥 모방만 하면 그거는 목적이 없는 카피가 돼버리는 거기 때문에, 내가 그 카피를 통해서 어떤 걸 배우게 되는지도 잘 모르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것을 모방하고 카피하기 이전에는 충분한 기초 지식을 쌓아두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카피를 하게 되면은 그걸로 인한 엄청난 배움을, 가르침을 얻게 되겠죠.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수없이 많은 레퍼런스들이 쌓이게 되고, 그리고 연구하게 되면서 역사나 뭐 장르에 대해서도 자연스럽게 또 알게 되고, 그렇게 하면서 결국에는 나만의 어떤 새로운 어떤 해석과 스타일들이 나오게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거는 모든 예술 분야, 또 모든 어떤 분야들 대부분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천재라 하더라도, 예를 들어 천재 수학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 수학의 기초가 되는 것들을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갑자기 번뜩이는 어떤 난제에 대한 어떤 해석, 이런 게 나올 수가 있을까요, 과연?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도 여러 이제 회사에 있으면서 외국곡 또는 이제 국내곡이지만 MR 제공이 어려워서 그 MR을 직접 새로 찍어야 되는 상황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사실 최근만 봐도 라우드에서도 저희가 기존에 있던 곡들의 트랙들을 원곡자에게 제공을 받지 못하는 상황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MR을 찍어야 되는 상황들도 있었었죠. 근데 만약에 저희가 그런 카피를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만약에 없었다 하면은 그 상황에 저희의 어떤 그런 기회를 모두 다 날리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카피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가 아니라 음악에 관련된 모든 공부라면은 다 해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뭐 사운드 디자인이 됐던, 음향이 관련이 됐던, 화성학이던, 그리고 편곡법이던, 그리고 뭐 카피가 됐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전부 다 공부를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걸 공부를 하는 게 과연 도움이 될까요? 안 하는 게 도움이 될까요? 그리고 내가 직접 어떤 곡을 카피해보는 게 도움이 될까요? 안 하는 게 도움이 될까요? 이 팩터를 내 음악에 처음부터 잘 적용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제일 좋은 방법은 카피를 통해서 내가 그런 이펙터들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써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굉장히 많은 어떤 깨달음을 얻게 돼요. 아, 이런 상황에선 이렇게 EQ를 쓰면 이쁘구나,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하면 이쁘구나. 왜냐하면은 이제 내가 따라가야 될 사운드 대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공부를 하게 된다는 거죠. 자, 여기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카피만 해야 된다가 아니라 기초 지식들에 대한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고 나서 그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카피, 모방 이런 거는 필연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새 AI들도 보면은 요새 AI들이 막 이미지 막 그냥 자동으로 막 그려내고 막 하잖아요. 그런 게 어떻게 가능한 건지 결국엔 기술적으로 봐도 그 안에 모방이라는 게 들어가 있어요. AI가 그린 그림들 보면은 굉장히 창작적이에요. 사람이 생각하지도 못한 굉장히 특이한 그림들이 막 나오는데 결국에는 그 안에는 굉장히 많은 도서관 같은 데이터베이스가 들어가 있다는 거죠. 뭐 예를 들어 뭐 귀여운 너구리를 그려줘 그러면은 수도 없이 많은 너구리가 그 안에 막 들어가 있어요. AI 그 데이터베이스 안에. 뭐 예를 들어 AI한테 스팀펑크 스타일의 뭐 화학 실험을 하는 테디베어 그려줘 그러면은 그런 그림이 나온다는 거예요. 완전 없던 그냥 세상에 없던 그림이 AI가 그림을 그리는 거죠. 근데 결국엔 그게 뭐냐 하면 작동 원리는 무수히 많은 테디베어가 들어가 있고 데이터베이스에, 그리고 무수히 많은 스팀펑크 스타일의 그림들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무수히 많은 뭐 화학실험 관련된 이런 이미지들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조합해서 AI가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 진짜 사람이 결국에는 창작적으로 해내는 그 어떤 메커니즘이랑 굉장히 비슷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알고 계시다면은 카피라는 게 거의 필수 요소라는 거를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더욱더 새로운 다양한 스타일들, 그리고 또 계속되는 이제 공부, 연구 당연히 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쌓여서 내가 서로 다양한 조합을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데이터베이스 이런 것들을 쌓아놔야 진짜 많이 도움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요즘에 또 특히 요새 이제 레퍼런스를 두고 이제 음악을 만드는 것에 대한 어떤 화두가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사실 저는 그런 레퍼런스들은 사실 회사로부터 오는 것들도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이 이거는 이제 각자 개인의 양심도 중요한 거지만 표절이나 이런 것들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레퍼런스라는 거는 그냥 그런 분위기가 났으면 좋겠다라는 거지, 회사에서 레퍼런스를 보내줬는데 만약에 작곡가가 그 레퍼런스랑 거의 비슷한 트랙을 회사에다 보내줬어요. 그러면은 그 회사가 그 트랙을 그냥 그대로 쓸까요? 자기네들이 보내준 레퍼런스랑 노래가 거의 비슷하다는 걸 아는 상태로 거의 대부분이라면은 그런 느낌이 나는 다른 좋은 곡을 선택을 하지, 거의 비슷한 어떤 표절에 가까운 노래를 선택은 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다고 내가 다른 어떤 비슷한 느낌의 다른 레퍼런스를 또 비슷하게 카피해버리면 안 되겠죠. 레퍼런스라는 건 그야말로 그 분위기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렇게 많이 작업을 합니다. 일단 레퍼런스가 될 수 있는 곡들을 최대한 여러 가지를 많이 들어요. 그런 비슷한 스타일의 노래들을 많이 듣고 많이 연구하고 공부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좀 내가 해볼 수 있는 어떤 사운드나 이런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좀 생각을 해보고 고민을 해보고, 그리고 나서는 그냥 깨끗하게 그냥 레퍼런스 들었던 건 뭔지도 그냥 까먹어야 돼요. 잊어버리고 내가 그냥 그 느낌을 새로 내보는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내가 수도 없이 많은 곡들을 카피를 하면서 레퍼런스들이 많이 쌓여 있다면은 그 곡의 어떤 분위기나 느낌을 낼 수 있는 방법들을 굉장히 많이 알고 있을 거란 얘기예요. 뭐 베이스 라인을 어떻게 해야 된다던가, 뭐 드럼은 어떻게 찍어야 되는지, 또 뭐 코드는 어떤 스타일로 가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레퍼런스가 많다면, 그쵸? 근데 만약에 그런 게 없으면 결국에는 원곡 찾고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왜? 내가 그 원곡의 느낌을 못 내니까, 내보지 못하니까 레퍼런스랑 조금만 달라져도 뭔가 그 느낌이 안 나는 것 같으니까 결국에는 그냥 그 레퍼런스를 거의 막 따라 해버리는. 근데 그런 상황이 본인이 프로일 때는 그렇게 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이제 습작이고 내가 학생이고 아직 그냥 공부를 하는 과정이다 그러면은 처음에는 조금 그런 느낌이 좀 배어 나와도 내가 상업적으로 어디 뭐 낼 건 아니니까 괜찮지만, 여러분들이 이 곡을 상업적으로 어딘가에 이제 판매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은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만의 레퍼런스를 그만큼 쌓아두려면은 진짜 노래 많이 듣고 많이 카피 많이 해봐야 돼요. 진짜 수도 없이 많이 해봐야 거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 테크닉들이 섞이면서 나만의 어떤 새로운 스타일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요즘에는 워낙에 스플라이스나 이런 데 샘플들이 너무 막 잘 돼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냥 그거 그냥 쓱 가져와서 쓰는 경우들도 많아요. 근데 과연 그게 본인의 실력인지도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진짜 내 실력으로 이 곡을 써낸 것인가? 아니면은 그냥 누군가가 그려놓은 밑그림을 나는 그냥 조합만 했는가?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생각도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스플라이스 샘플도 잘 변형하고 가공해서 쓰려면은 결국엔 기초 지식이 풍부해야 돼요. 그래야지 더욱더 창의적인 사운드나 이런 것들이 내 음악에 묻어 나오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냥 어떤 비법이나 요행을 따라가지 마시고 끊임없이 기초 공부를 하세요. 기초 공부. 그게 화성이 됐던 리듬이 됐던 사운드 디자인이 됐던 무엇이 됐던 간에. 그리고 그 기초 지식들로 끊임없이 연구하고 노력하고 따라해보고 그것을 이제 또 창작의 원동력으로 삼으면 분명히 이제 여러분들의 실력은 정말 일취월장할 수 있게 성장하실 거예요. 다만 어설프게 모방하고 어설프게 카피하면 정말 그냥 그런 정도의 어떤 곡들밖에 안 나와요. 카피도 그리고 많이 안 해보고 단편적으로 한두 개 정도만 해보고 그런 스타일 음악을 찍어야지 하고 찍으면 결국에는 그 노래 비슷한 그냥 그 노래 따라가는 노래를 만들 수밖에 없는 스타일의 곡이 나올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더 수도 없이 많은 카피를 해봐야 그 안에 나만의 어떤 레퍼런스가 쌓인다는 거죠. 나만의 어떤 도서관 안에서 여러 가지를 조합하는. 다만 이제 내가 창작이라고 생각해서 여러 가지 섞은 것이 어떤 노래와 비슷하거나 똑같거나 할 확률도 있긴 있겠죠. 다만 내가 양심적으로 내가 그 곡을 그냥 따라 했다 아니다는 그거는 아마 작곡가 본인이 가장 잘 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곡 작업을 하실 때 어떤 한 가지 스타일의 곡만 따라가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다양한 곡들을 들어보시고 다 카피도 해보시면서 나만의 어떤 해석, 스타일, 창작 이런 것들을 섞어서 AI가 마치 어떤 그 새로운 이 세상에 없던 그림을 그려내듯이 여러분들도 여러분만의 세상에 없는 음악을 그렇게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지식적인 공부는 어느 분야에나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외과 의사가 되고 싶은데 야 그거 대충 감으로 해부학 공부할 필요 없어 라든가 아니면 뭐 변호사가 되고 싶은데 뭐 형법 민법 이런 거 공부 안 해도 돼 이런 게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음악도 저는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음악을 하는데 야 너 그거 공부 안 해도 돼라는 게 없다라는 거죠. 그런 게 있을 수 없다라는 거. 음악에 관련된 모든 분야라면 공부하고 잘하면 무조건 다 도움이 되는 거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그리고 전문가라면 어떤 난해한 난처한 질문이 들어와도 그것에 대해서 회피성 대답이 아닌 정말 제대로 된 답변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진짜 전문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과연 여러분들은 음악 프로 작곡가가 되고 싶다고 말은 하면서 진짜 전문가가 될 준비는 되어 있는지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